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예, 장관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뜻을 밝혔을 때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대했다 말씀하셨죠? 네. 예, 이제 그날로부터 한 70여 일이 지났는데요. 장관님은 이제 외국과 회담도 하고 또 외교 사절들도 만나고 또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보고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초반에는 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 2달 동안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한 대단한 평가가 국제사회에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하는 걸 평가하는 거지만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관들이 답하기가 참 곤혹스러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그 점에 있어서 전력 투구해서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이 12월 3일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동에서 대통령 경호대와 경찰 체포대가 무장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외신에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참담한 모습이 서울에서 벌어졌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격이 한순간에 수직 낙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복귀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저녁에 8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실로 모이게 했고 이렇게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통보를 했다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님이 설명한 그날의 상황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점을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6명이 모였을 때 공식 통보 받은 겁니까? 아니, 앉으면서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장관님은 12월 3일 밤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을 미슬리드, 즉 오도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미슬리드 한다는 걸 걱정하신 겁니까? 본회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온 입장에서 사표 쓰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는 게 있고 그 두 개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화하면은 저는 상대방을 미슬리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짜뉴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을까? 뭐 이래서 얘기를 못 하신 거, 전화를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의미 있는 소통이 있고 상황 공유 차원에서 소통은 했다는 말씀을 제가 논의 드렸습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 주재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면 대사관은 바로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본부에? 네. 12월 3일 밤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일보를 쓴다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이 국회로 가서 지켜주고 국회의원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렇게 썼겠죠? 제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마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셀프 쿠데타를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내란 행위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그 챗 GPT에 셀프 쿠데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셀프 쿠데타란 기존의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거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행위다. 그 특징은 첫째, 현직의 지도자가 주도한다. 둘째,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 셋째, 군부와 경찰을 동원한다. 넷째, 국민의 선거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12월 3일 밤 상황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 답변을 꼭 해야 됩니까?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날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챗 GPT는 또 독일의 히틀러, 필리핀의 마르코스, 페루의 후지모리 등 다수의 셀프 쿠데타 사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쿠데타는 민주적인 체제를 약화시키고 장기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례를 그대로 챗GPT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일으킨 쿠데타, 셀프 쿠데타의 목적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 정부에 무엇이라고 보고할지 생각만 해도 참 나쁘끄러워집니다. 아마 외교관이 보고서를 쓰면 관찰 및 평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교관이라면 어떻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뭐 외교관 하셨으니까 예, 당연히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은 정말 무능한 외교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감한 군인 덕분에 조기 진압된 셀프 쿠데타를 6시간짜리 계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가 예정되었지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차관님. 네. 그 현행 형법상 북한 이외에 외국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이들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간첩죄 개정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사위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총 19건 제출되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강유정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위성락 의원안, 박선원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또 김병주 의원안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 6명 이렇게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간첩죄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간첩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른 특별법의 관련 규정과 통합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사실이죠. 네, 네. 그렇지만 현행 법상으로도 만일 외국인이 군사보안 시설을 몰래 촬영하거나 군사기밀을 빼돌리면은 군사기지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되죠. 예, 특별법으로 처벌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이렇게 처벌된 사례들도 있죠. 네. 다만 간첩죄로는 네, 처벌이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개정을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셀프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사례 등을 들며 외국인의 간첩죄 적용을 위한 형법 개정을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았다 주장했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다만 이제 여러 특별법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처벌 그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도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좀 한계가 있다는 외국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다만 예.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지금 최종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특별법으로 예, 처벌 됐습니다. 못하는 영역이 있어서 예, 그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시고 장관님, 외교장관님 또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시 주석은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장관님, 지금 한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런 어떤 시사만 해왔는데 시 주석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당당한 외교로 중국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대하는 건 그런 방향이고요. 한중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협력하면 상호간에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셀프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인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처벌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을 막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언해서 협중 정서를 조장하고 또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 답변서에는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중국 민원번호와 동일해서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도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양국민 간 상호 감정이 악화된 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데 양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 계엄일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0명이 체포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또 협중 정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한중 관계에 큰 영향 미치는 아주 나쁜 발언들 아닙니까?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월 10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이런 정치인들의 그 중국이 한국 선거 개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SNS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제해왔다.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외교 채널로는 이런 뜻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취지의 우려 표명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될 민감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외교를 이용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다음으로 그 통상 문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추진 시간 조율 중이다 그랬는데 뭐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외통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차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측 핵심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이다. 권한 대행과는 딜을 하지 않는다. 한국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 수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외교 수단과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미국은 통상에 있어서 우회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또 국회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하신다면 환영할 일이죠. 많이 도움이 될 일이겠죠? 외교장관으로서 보시기에.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초당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빨리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